1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법정 지상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 이렇게 썼는데, 특수한 지상권에서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하고는 다르게 다른 점은 토지의 상하의 특정 층만 이용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그 어떤 입체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설정합의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체가 매장돼 있어야 됩니다. 뭐 가묘라든가 뭐 애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장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봉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외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법정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이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이 있고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누구냐? 그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3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이건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물이 없는데 토지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일괄경매처분권이 인정이 돼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 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등기가 돼 있거나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지, 그게 불법 건물이든지 또는 미등기 건물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배제특약 맺을 수 없다. 배제특약 맺더라도 무효다. 그리고 이제 등기 전에, 경매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면 돼요. 나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취득이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되어서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지와 건물을 1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에 대해서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데, 이걸 자기가 앞으로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팔아치워야 되는데, 건물에 대해서 양도 합의하고 대금만 받았지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때는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최초로 건물을 신축한 그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있고, 건물을 양수받은 자, 지금 살고 있는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과 토지를 같이 양수한 갑이 원래 자기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고, 을이 이제 건물과 토지를 양수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 때는 건물은 여전히 갑의 소유가 되고 을은 을의 소유가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럴 때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판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판례를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역권은 토지의 이용의 편익에 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편익에 공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사는 사람의 편익에 공하는 인여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지역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X 토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도자기공이다. 도자기공이 어떤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어떤 흙이 필요한데 그 흙을 고령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야. 토지의 편익에 가령 어떤 토사가 유실됐다. 어떤 폭우로 이럴 때 그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의 편익에 공하기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상린권하고 지역권하고 이제 물론 상린권 할 때도 있지만 잘 구별하셔야 되고, 상린권은 인접한 토지의 어떤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건데, 이제 지역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어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5km 떨어져 있는 토지에서 어떤 토사를 채취해서 내 토지에 어떤 성토를 할 수 있겠느냐? 있단 말이죠. 지역권 설정을 해서. 그리고 이건 설정합의와 등기를 해야 되고, 상린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용익적인 권리긴 하지만 부종성이 있어요. 부종성. 요역지 소유권이 부종합니다. 요역지에 부종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소멸되면 지역권도 소멸됩니다. 요역지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지역권 필요가 없죠.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된다. 그러면 지역권도 따라서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역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역지 소유권자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럼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에서는 이제 취득시효 중단과 불가분성, 이건 전원을 상대로 중단시켜야 되고, 소멸시효의 중단과 불가분성은 1인만 소멸시효 중단시켜버려도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토지 소유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소유권은 완전히 박탈돼 버립니다. 자기가 사용 소유 못해요. 그런데 지역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권, 승역지 소유자도, 승역지 어떤 이용권자도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토지를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본인이 개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시로 통행을 해야 돼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근데 타인이 통로를 개설해 놨어. 자기가 그 통행을 했어. 그런다고 해서 지역권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 일제시대 때 가령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철거됨으로 해서 통로가 개설됐어요. 그래서 계속 20년 동안 통행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그게 통로를 막아버리더라. 이런 경우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지역권을 취득할 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역권에 있어서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위기에 의한 지역권 소멸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어떤 그 부담 부분이 싫어서 아예 소유권, 그 부분에 소유권을 포기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로 그냥 상대방 없는 상태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자에게,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너 가져라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역권과 소유권이 1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지역권은 소멸한다. 여기까지 했었습니다.